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그러게요. 오전에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좀 다를 수 이제 있어요. 컨디션도 안 좋아요. 지금. 오늘 촬영하느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아침은 드시나요? 안 먹습니다. 점심, 저녁만 드세요? 네. 어제 조금 늦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좀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냥 라면 먹었습니다. 진수? 진매 먹었습니다. 어우, 강력한 거 드셨는데요? 참치캔이랑 같이. 아, 그 판단지 완벽하네. 네. 진짜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아냈어요. 진행해야 되니까. 아, 근데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끓이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물량 조절을 원래 그 수돗물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저희가 물을 생수통을 시켜 먹거든요. 근데 500ml짜리 시켜 먹어요. 500ml 하나에 그냥 넣고 라면 하나 끓이면 딱이에요. 딱 맛있습니다, 진짜. 50ml는 빠지는 거예요. 그쵸. 맛을 위해서. 완벽해요, 딱. 아, 500ml 하나 딱 넣고 스프 넣고 라면 끓여서 면 넣으면. 그 냄비에다가 네. 500ml 붓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어때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비위생적인 느낌이 아니. 안 됩니다. 이제 할까요? 그럼? 네, 진행하시죠. 오늘은 이체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체 기타는 어떤 메뉴냐면 우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급여 데이터라든지 뭐 매출 대금 아니 매입 대금 지급해야 할 건들이라든지 네. 어떤 이런 계산된 건들을 시스템 안에서 바로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렇게 네. 계산되지 않고 그냥 건건이 입력해서 이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메뉴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약 조건은 네. 국민은행만 된다. 아, 그래서 국민은행만 가능해서 네. 국민은행 계좌가 없으시다면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바로 ERP 스타 CMS라는 부분을 가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거를 가입을 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이제 등록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 시스템 안에서 이체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 계좌 등록하는 방법도 다 안내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또 드리려고요. 아, 네. 이거, 네. 영상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체 메뉴에 대한 큰 부분이고,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기타 부분은 이제 어떤 격리 담당자께서 기타적인 업무, 메뉴 이제 그려놓은 것처럼 보시면, 뭐 카드 매입 세입 공제라든지, 자산정보, 부채정보, 그리고 격리 담당자께서 관리하는 뭐 금융 기타 거래처, 네. 금융 기타 거래처가 뭐 정수기 대금 나가는 거, 아, 차량 뭐 리스비 나가는 거, 네네. 이런 영업자에게 할당되는 거래처가 아니라 그냥 네. 격리 직원께서 담당하는 거래처 메뉴, 네. 그리고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행하는 거, 네네. 임원명부 관리하고 주주명부 관리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무톡, 세무서류. 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체 기타 메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아이고.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체 기타 메뉴는 좌측 메뉴 회계관리 밑에 위치해 있고요. 네. 네. 저번에는 그 전구 모양 보인다고 하시더니 이건 안 네. 보이시나 봐요? 아유, 돈 모양이 이렇게 겹쳐져 있네요, 이렇게. 제가 먼저 즉시 이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즉시 이체 메뉴는요, 이 시스템에서 바로 출금할 내용을 입력을 해서 네네.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네. 은행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어떤 계좌에서 출금할지 출금 계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국민은행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국민은행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체 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내 통장이 어떻게 표시가 될 건지, 네네. 요청 일자가 언제인지, 뭐 비고 있으시면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예금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항목이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네네. 계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제 계좌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주 쓰는 계좌 저장 누르고 진행을 해주시면 네. 여기 자주 쓰는 계좌에 저장이 돼요. 아,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자주 쓰는 계좌에서
선택해서. 네, 선택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받느니 별칭, 받느니 통장 표시 필요하시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체 처리 목록으로 저장해 주시면 요 이체 처리 목록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아, 바로 이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목록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꼭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 건이 쌓이고 선택하시고 이체 내역 전송. 이체 내역 전송하면 네네. 요 이체 데이터가 국민은행으로 넘어가요. 네네. 넘어가고 요 스타 CMS 버튼을 누르면 네네. 국민은행 화면이 열리면서 뭐 네. 인증서 입력하거나 아. OTP 번호 입력하거나 해서 실제로 네네. 이체 처리하는 것까지 아, 요 그러면 화면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서 보내는 통장 받으시는 분 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목록으로 저장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이체 내역으로 국민은행에 전송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체를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만약에 내역 입력이 잘못됐다 그러면 삭제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즉시 이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급여 이체 메뉴로 가볼게요. 따로 있네요. 급여 이체. 급여 이체 메뉴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즉시 이체는 이렇게 건건이 입력하는 거고 네네. 요 급여 이체 메뉴에서는 계산된 급여가 네.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냥. 네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체 요청 누르고 국민은행 스타 CMS 버튼 눌러서 국민은행 화면 열어서 네. 공인인증서 입력하고 뭐 OTP 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받으시는 분을 이제 입력하는 과정을 스킵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급여 데이터가 이제 이미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또 입력하고 그러지 않고 계산된 지급액을 바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네네. 은행에서 이체할 때 네. 답답하거든요. 여러 건 이체하려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은 요 지급액까지는 우리 시스템에서 어떤 직원이 언제 나갈 거고 지급액이 얼마다 이런 네네. 부분이고 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 부분은 이 직원에게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네. 직원 정보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나의 정보에서 네. 요 급여 계좌를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입력이 된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체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만약에 국민은행이 아니시면 국민은행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우리 시스템에서 이체를 처리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이쪽 엑셀 다운로드. 다운로드해서 네. 내려 받으셔가지고 네. 이제 다른 은행에서 이체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ERP 계좌 등록 메뉴인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국민은행 스타 CMS 바로 ERP를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이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뭐 가입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고 네. 이쪽 바로 ERP 계좌 등록 메뉴에서 해당 국민은행에서 바로 ERP 가입할 때 만들었던 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요. 네. 요거를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국민 메인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저 계좌는 회계관리에서 등록을 한 계좌잖아요. 네네. 그렇게 등록을 한 계좌에 그리고 국민은행 이체 연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네. KB 국민은행 스타 CMS 이게 연동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연동할 때 사용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누르면 저쪽에 아이디가 저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아요. 이체 내역 결과 조회 메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등록되어 있는 바로 ERP 계좌에서 네. 출금했을 때 네. 어떻게 지금 이체가 되고 있다, 네. 정상적으로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역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정말 그냥 조회성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출금 계좌 메모는 네네.
잠시만요. 저희가 즉시 이체해도 저 메모가 있었나요? 네. 아, 비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쓰는 거군요. 네. 3. 네. 맞아. 이렇게 이체 내역 결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드 매입 세액 공제 메뉴입니다. 카드 매입 세액 공제 메뉴는 일단 상단에서 이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요 공제 불공제를 회사 카드를 사용하면은 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공제되는 거래인지 공제가 되지 않는 거래인지를 체크를 해야 해서 네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저장하시고 인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거는 보통 이제 세무적인 업무를 하실 때 네네.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거를 가지고 오려면 이거는 이제 카드 가져오기, 통합 네네. 가져오기에서 가져오는 거 말고 네. 우측에서 카드 매입 내역 가져오기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를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아, 따로요? 따로 자, 가져오기 진행해 주시면 여기서 네. 이제 공제 불공제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별 경비 관리장, 경비 관리장이니까요. 네네. 가지급금 한 거, 네. 나간 거, 그리고 직원이 사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네네. 그 부분만 모아서 볼 수 있는 메뉴예요. 아, 이게 전자결제를 통해서 직원이 이렇게 결제를 올린 내용들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결제 통해서 지금 홍길동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일자별로 이게 가지급금 요청한 거구나, 사비 지출한 내용이구나, 내역 보시고 요청 금액, 증빙 처리액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잔액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3선 버튼 누르면 해당 전자결제 문서 네.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요 관리장도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직원별로 경비 관리 잘 해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금융기타 거래처 원장 보시면 금융기타 거래처 원장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모르시겠죠? 저는 좀 생소해요. 그렇죠. 네.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거래처는 우리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네. 담당 거래처가 생기는 거래처를 이제 일반 거래처라고 보면 네. 요 금융기타 거래처 원장은 담당자가 격리 직원이신 거예요. 네네. 대표님이시거나. 네. 그러니까 뭐 법인 차량 리스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돈은 나가야 하는데 거래처로 만들기는 조금 애매하고 영업사원이 담당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네. 격리 직원분께서 담당하는 거래처들의 원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원장의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법인 차량 렌트비 네. 그리고 뭐 정수기, 렌트비, 인터넷비, 네. 전화비, 가스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따로 이 메뉴에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미정리 카드 내역 메뉴입니다. 네. 미정리 카드 내역 메뉴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네. 여기 보면 1월 12일 날 사용한 카드는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네. 이게 뭐냐면 네. 이 회계관리 메뉴에 있는 카드 정리 메뉴에서 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카드 내용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 정리한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그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에게 닥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뭐해? 이거 뭐 어디에 쓴 거야? 왜 정리 안 해? 네. 요새 편해졌나 보네? 무섭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미정리 카드 내용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놓치는 부분 없이 카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산 정보는 이제 말 그대로 자산을 등록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상단에서 조회 가능하시고요. 목록에 조회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 내역에서는 여기 이 자산 정보 메뉴에서 자산으로 등록한 것
플러스 네. 회계관리 메뉴에서 어음으로 등록했던 부분이 같이 나오게 돼요. 아, 어음으로 등록한 게 여기서도 표시가 되는 네네네. 거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시고요. 요 하단에서 보시면 요 자산의 상세한 내역이 요 하단에 나타나고요. 네. 삭제하거나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항목에서 이게 어떤 종류의 자산인지 네.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이다. 아니다. 보증금이다. 네. 보증금이고 이게 사무실 보증금. 네. 사용하는 거고 수량 1개,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하네요. 싸면 좋죠. 저는 딱 한 개 주어서 네, 종료일은 내년이다.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새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자산 정보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부채 정보인데요. 부채 정보도 자산 정보와 마찬가지로 네. 이제 부채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상단에서 조회할 수가 있고 목록에서 회계관리에서 등록한 것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급어음도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누르시면 하단에서 상세 내역이 바뀌어서 이쪽에서 선택한 부채의 상세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삭제하시거나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 버튼 눌러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버튼 누르면 어떤 건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현금 부채인지 고정 부채인지 여기서 클릭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받은 보증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창고 보증금. 네. 왜 저희가 내줬네요. 이거는 이제 빌려준 거죠, 창고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창고 보증금 받은 건데 받은 거는 5천만 원이에요. 네. 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입력을 상대처 있으시면 상대처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네. 내용 이자 납입일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관련한 계약서라든지 그렇죠. 자료 중요하죠. 있으시면 업로드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항상 요 건건이 자료를 다 업로드 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게 이게 나중에 안 찾아져요. 그렇죠. 근데 담당자 바뀌고 PC 바뀌고 뭐 업데이트하고 이러면 자료 이게 어딨더라 안 찾아지기 때문에 꼭 업로드해서 관리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모든 메뉴에서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행 메뉴인데요. 네. 지금 여기 상단에서 조회 가능하고요. 이 증명서는 지금 조회를 한번 해보면 지금 목록에 나타났는데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가 발행된 내역을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요 오른쪽 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게 나왔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인쇄하거나 여러가지 종류의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장하실 수가 있으시고 방금 보시면 지금 요 데이터는 체험하기로 만든 데이터여서 도장이 안 찍혀 있는데 시스템 관리의 사업장 정보 등록 메뉴에서 인감 이미지를 첨부를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거죠. 대표이사 이름 옆에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요거 등록하실 때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희 고객센터 쪽으로 전화 주시면 올려드려요. 여기 이제 투명한 이미지로 업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발행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증명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선택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재직증명서고 등록된 직원을 초성 입력하면 등록된 직원 입력이 되고요. 등록된 직원의 정보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네. 뭐 은행 제출용 뭐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조회 기간이 과거인데 그렇군요. 오늘 만들어가지고. 네. 네. 지금 오늘 발행한 재직증명서가 나타나게 됐고요. 네. 같은 방식으로 경력증명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거든요. 그쵸. 이게 왜냐면 보통 뭐 엑셀 양식에서 네. 재직증명서를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바로 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이제 발행할 때가 이제 왕왕이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인감도 바로 찍혀 있고. 그렇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원명부 메뉴입니다. 임원명부 메뉴인데 임원명부 메뉴가 뭐냐면 지금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임원들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 하단 목록에서 임원들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사실. 이 업무가요? 네. 네. 이거 좀 의아하시죠? 저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네. 뭐냐면 법인 등기 임원은 네.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받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놓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이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다 보니까 회사 뭐 변동사항도 없고 네. 뭐 대표님 하시고 뭐 다른 뭐 이사님 등록해놓고 법인 네. 등기 등록해놓고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네. 어느 순간 벌금이 저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뭐 임원 명부에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추가 버튼 눌러서 새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등록도. 예를 들면 직원분 초성을 입력하면은 네. 이제 정보를 불러오고요. 네. 네, 임기 중인지 임기 만료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직위가 어떤 건지 네. 선택하시고 기간이 보통 이제 1년일 것 같아요. 네. 직원 기간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저장하면 저장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 요거는 이제 인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네. 그 임원명부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원명부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주명부. 주주명부 이름이 좀 귀엽죠? 주주동물원 생각나네요. 그쵸? 네. 주주명부가 뭐냐면 네. 이제 주주명부 정말 관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요것도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좀 불편하신 게 엑셀에서 이제 관리하고 다 가시고 만드셔야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불편한데 저희 주주명부는 진짜 편해요. 상단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요 목록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주주명부 일자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시면 우측 화면이 변화하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주주명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쁘게 도장이 찍힙니다. 네, 이쁘게 도장이 찍히고 요거는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일자별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신규 발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신규 발행 누르면 이게 언제 작성을 하는 건지 2023년 1월 12일 날 작성을 하는 거다. 네. 지금 액면가는 10,000원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분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이 뭐가 좋을까? 직원 중에 있어야 되는 게 그렇진 않아요.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주식수 100개. 네. 액면가 10,000원. 그래서 지금 소유 주식 금액이 어떻게 되고 지분율이 지분율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자동으로 거죠. 이게 진짜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비고 있으시면 비고 입력해 주시고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은 바뀐 거예요. 이것도 제출할 때가 많아요. 비고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적어주면 되겠네요. 저쪽에다가.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특수관계자라든지 뭐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편리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